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 국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 있다라고 했을 때 법상의 해석으로도 그렇게 가능하고 법에 꼭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을 문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죠. 청와대가 원세훈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는 방식으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 세월호 수사 때 민정수석이 해경과 청와대 간 통화 녹음 파일의 압수수색을 막아서 수사 개입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합당한 수사 지시를 넘어서 방해 혹은 외압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법률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정권이 법의 취지에 맞게 잘 운용하는지 여기에 이제 해답이 들어 있겠군요.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53일 만에 외출입니다. 예. 누구 얘기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예.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내일 예. 오전 10시에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고요. 피고인은 무조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해서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말 구치소에 수감됐으니까 정확히 53일 만에 밖으로 나오고 모습도 공개됩니다. 예, 그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건 뭐 촬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법정에서의 모습은 잠깐 촬영이 가능하다면서요? 예,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재판부가 허가를 냈는데요. 예, 법정에 들어와서 재판이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판사들이 앉기 전에 약 1분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모습이 공개가 됩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기 때문에 사복을 입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신 503번의 수임번호 배지를 왼편에 달아야 됩니다. 예, 대선 기간 중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도 나왔었는데 내일 모습이 공개되기 때문에 가짜뉴스 여부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예. 논란이 됐던 올림머리는 구치소에서는 핀을 못하기 때문에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뭐 당연할 테고요. 예. 최순실 씨도 같이 나오죠? 네, 병합 심리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내일 피고인석에 저렇게 같이 앉습니다. 예, 바로 붙어 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운데 저기, 변호인이 있는 건가요? 예, 양쪽에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나오는데 같이 있고 또 변호인도 3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졌지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 국정농단 사건 이후 뭐 통화는 자주 한 것으로 됐지만 한 자리에 앉는 것은 내일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내일 두 사람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417호 대법정도 좀 관심인데요. 예, 1996년에 전두환 대통령과 당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렇게 손을 잡고 법정에 섰습니다. 손잡던 화면이 크게 화제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가 두 사람이 육사에서 만나서 45년직인데 저렇게 손잡고 재판을 받았었고요. 예. 내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나란히 앉아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모르는 척, 엄지척으로 잡았습니다. 뭔가요, 이건? 또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인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올린 글인데요. U20 대회 축구 선수의 모습을 올리고 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잘해보자. 네, 축구를 잘했는데 선전을 기대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겨냥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4대강. 예, 4대강 재감사 얘기인데요. 언론에서 또 여러 국민의당에서는 논평까지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직접 나왔는데 예. 모르는 척 이제 축구 선수의 엄지척한 모습만 페이스북에 올려서 애써 외면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 뭐 어찌 보면 나 별로 관심 없어라고 또 일부러 짐짓 얘기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도 들긴 드는데 뭐 저 반발하고 싶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직접 이 시점에서 반발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측근들은 많은 반발을 했지만 예,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발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도 보이는데요. 이미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 비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방치해두면 오히려 환경보호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었고요. 또 4대강 옆에서 저렇게 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자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뿐만이 아니라 뭐 자원외교 비리 또는 방산 비리로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산 얘기는 이미 오늘 나왔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미 조사와 수사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 하지만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보듯 수사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겠죠. 마지막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초대받지 않을 손님입니다. 예. 내일이 또 전 대통령 얘긴데요. 오늘은 전부 그렇군요. 예. 한 명씩 전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예. 내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입니다. 아, 예. 2만 명 정도가 참석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가장 성대하게 치러질 전망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초대장은 받았는데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표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다 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참석 못하겠다고 했는데요. 약간 이해도 되는 게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5월 18일 날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좀 비난을 욕설도 있는 비난을 좀 받기도 했었고요. 예. 사실 재작년에 새누리당 김무성 당시 대표가 참석했다가 물세례를 저렇게 좀 화면에 나오는군요. 받기도 했습니다. 예. 꼭 참석하고 싶은 기분은 아닐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참석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내일 참석해서 인사말을 할 예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8년 전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실을 직접 발표한 당사자였는데 그렇죠. 8년 만에 대통령이 돼서 친구의 추도식에 참석하는 셈입니다. 예. 감회가 여러 가지로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흐리고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이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 그러니까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팩트체크 팀이 나오는데요. 오대영 기자와 지금 제 옆에 있는 안나경 앵커가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열리는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일화는 소셜 라이브 때 소개를 좀 해주셨고, 그랬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일화도 있을까요? 예전에 인터뷰하셨던 기억을 제가 하는데. 예, 많죠. 많을 수밖에 없긴 하죠. 인터뷰를 많이 했으니까. 참여정부 출범 200일 때였던가 저는 그때 이제 100분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출연했었는데 100분 토론에 MBC 스튜디오로 나와서 그때 이제 패널들 이제 몇 명하고 같이 했었죠. 근데 조금 뭐랄까 좀 인상적인 장면이랄까. 아마 그때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라크 파병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뜨거운 사회적 이슈였죠.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좀 논쟁이 돼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제가 기억하기에 시민 방청객 중에 한 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아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라면 파병 안 할 것 같은데 왜 하느냐? 내가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를 답변이
뭐랄까 좀 궁했는지 그렇게 아주 흔쾌한 답변이 나오진 않았어요. 듣기에. 그런 사이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질문을 해서 이제 다른 걸 토론하다가 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그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회자인 저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아까 저 선생님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도 되느냐. 그래서 뭐 저야 뭐 알았다고 다시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한신의 일화 있죠. 네. 동네에서 질 나쁜 사람들 만났는데 날 죽이든가 내 바지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 라고 했을 때 한신이 그 자기의 자존감을 일단 덮고 그 바지가랑이 밑으로 지나가죠. 나중에 뭐 결국 천하통일을 하는 그런 위협을 세우긴 했지만 가끔 이제 한신하고 항우가 비교되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사회 보면서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상대는 미국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상대의 바지가랑이 밑을 지나가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크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었겠죠. 멀리 본 거네요. 근데 멀리 보고 안 보고 떠나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놀라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화 자체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인데 아무튼 본인이 고심 끝에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양반이 그 논리적으로 끝까지 자기가 답변할 수 없으면 그게 굉장히 마음속에 두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대답하고 넘어갔으면 끝날 얘기였는데 결국은 다시 발언을 신청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임기 거의 말기 돼서 저 청와대 상춘제. 직접 가셨죠 그때는? 예. 그래서 이제 100분 토론이 말의 토론이지 그때 이제 1대1로 대담을 했던 거였죠. 그때 끝나고 저는 그때 이제 그 100분 토론을 하고 있었지만 성신여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 호칭을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송 교수라고 했을 때였는데 그 토론 100분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송 교수하고는 앞으로 대담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100분 동안 굉장히 뭐랄까 진지한 나름대로의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 안 하려고 하셨을까요? 다음부터는? 제가 좀 괴롭혔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기억이 많이 남네요. 네. 예. 근데 그때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자면 그때가 임기 한 1년 반 남겨뒀을 때인데 이제 유시민 전 장관, 요즘 작가라고 그러지만 유 작가의 표현에 따르자면 노무현 대통령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씹는 것이 국민 스포츠다 뭐 이런 모든 것은 노무현 탓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였는데 아마 그 노 대통령도 그런 세간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듣고 있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게 서운했겠죠 또. 근데 저희 제작진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비화인데. 예. 오늘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뭐 그렇게 처음 듣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처음 하는 얘기일 뿐이지. 예. 뭐 이렇게 쇼킹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작진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잘 못해서 미안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으로서 잘 못해서 미안하다. 왜냐면 워낙 그런 그 비판들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으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노무현 탓 이렇게 이게 유행어처럼 돼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표정과 말투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예. 이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일화이고 네. 사실은 훨씬 더 많은데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아니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건 아닌데 예. 과거에 의원 시절 혹은 뭐 의원 시절에도 인터뷰하지 않으셨어요? 했죠. 했고 유튜브에 영상이 아직도 아, 많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예. 그리고 의원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낙선에서. 예. 예, 예. 그때 얘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뭐 되게 근데 저야 뭐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공적인 관계에서 만났었기 때문에 인터뷰든 뭐든 그때 일들인데 그건 뭐 시시콜콜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얘기죠. 예. 대통령 전에 인터뷰하셨을 때 예. 아,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 그런 건 뭐 전혀 몰랐죠. 예. 네.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견지명이 시작할 때 2%였어요. 요즘 뭐 영화도 나왔다 그러더만. 네. 예. 됐나요? 네, 제 질문은 됐고요. 안나경 네. 앵커가 궁금하다는 게 있어서요. 저희가 오늘 소셜라이브에서 할 게 뭐냐면요. 여기서 오대원 기자랑 제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서 팩트체크 방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 이제 뭐 할 얘기가 떨어졌구나. 그렇지 않고. 이제 지형지물을 좀 활용해야 될 때가 그러니까 왔습니다. 할 얘기가 떨어졌으니까. 아 근데 팩트체크 방에 오늘은 안나경 앵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네네. 같이 한다면서요? 오대원 예, 예. 기자와 함께 네, 우리 합니다. 저 시청자분들이 매우 좋아하시겠네요. 네. 반가워하시겠네요. 네. 네. 그래서 팩트체크 방을 보여드릴 텐데 팩트체크 방이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넓어지기도 했고 예.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신 분이 사장님이신데 손석희 앵커가 결정을 해줬다고 알고 있는데 보도 공간 배치니까 뭐 저한테 의견을 물어봤죠. 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김필규 기자가 있을 때부터 팩트체크 방을 넓혀달라고 했는데 그래요? 네, 그렇게 기억이 알고 안 나는데 본인이 수건 그래요? 사업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수건 사업. 요즘 기억력이 떨어져서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네. 좀 피해가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그 방이 지금 넓힌 공간이 네. 이따 올라갈 거라면서요. 네네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실 텐데 절반 한 3분의 1 그 정도는 그 다른 회의실이었어요. 맞아요. 회의실이었어요. 네, 회의실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회의를 잘 안 해. 어디서 맞아요. 사람들이. 비어 있어요. 네, 다른 데서 하고 잘 안 해. 그래서 그럼 저렇게 두바야 넓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넓히면 또 지나치게 넓어져요. 팩체크 네. 팀의 방이. 그렇습니까? 지나치게 넓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게요. 쓰다 보니까 또 이게 뭐 그러겠지. 살림살이가 차더라고요. 예, 근데 지나치게 넓어지면 또 예를 들면 밀착 카메라 팀이라든가 예. 그쪽에서 또 서운해하잖아요. 자기들 방보다 굉장히 더 넓어지니까. 그래서 아무튼 좀 두고 보다가 그 다음부터 넓혔죠. 넓혔더니 좋긴 좋대.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지 저희가 한번 잠시 후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안나경 씨가 저한테 질문한 게 그 시청자들을 계속 팩체크 방까지 유도해드리기 위한 미끼였구나. 붙잡아두기 위한. 그럼 올라들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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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볼게요. 네. 자, 그러면 네. 저희도 이제 올라갈 준비를 네, 하고. 저는 준비가 다 됐고 네, 준비되셨어요? 저는 마이크를 빼고. 그럼 마이크 네. 빼실 동안 제가 네. 잠깐만 시청자 여러분 뵙고 있겠습니다. 팩트 체크가 그동안 이제 그 대선 전국 치르면서 소셜 라이브를 좀 하고 싶었는데 좀 자제한 면도 있고 또 저희가 그 팩트 체크의 성격 때문에 좀 소셜 라이브를 자유롭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했는데 오늘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안나경 앵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방이 새롭게 좀 리모델링을 했어요. 어떤 공간인지 얼마나 넓어졌는지 뭐가 있는지 또 기밀 자료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까지 낱낱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또 안나경 앵커와 함께 이동을 하시죠. 됐나요? 아유 좀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에 이 사원증을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 자 나오시고요. 네.
네.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지하에서 고도국이 있는 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아요. 네. 1층에서 한번 갈아타야 해서 마이크 주시면은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이거 먼저 쓰시죠. 저거 타면은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면 살짝 끊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좀 불안정해서 끊기더라도 방송은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를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1층으로 이동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갈아탑니다. 네. 저희 회사의 보안 정책상 네. 그렇게 1층에 되고요. 도착했고요. 여기서 다시 네. F. 혹시 종종 제가 1층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으면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여쭤보시는 최첨단 분도 JTBC 있어요.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모르시는데 저희는 위아래를 누르지 않고요. 네, 층수를 층수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네, 숫자를 누르면 자, 이렇게 층이 입력이 됐는데 되는 네. 최첨단 네.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5층으로 가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도 안 끊길 수도. 맛있는 냄새. 오 5층에 저희 보도국이고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잠시 비하인드 뉴스를 마치고 막 올라온 박성태 예. 선배님. 저희 박성태 기자가 오셨어요? 애써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이쪽으로 잠깐만 와 보시면은 저희 거부당했어요. 보도국입니다. JTBC의 국제부의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경제산업부도 옆에 있고요. 그 뒤에 정치부가 있습니다. 오늘 야근의 담당자인 송지혜 기자가 저렇게 야근을 얼굴을 하고 가리고 있는데 계십니다. 송지혜 기자가 잠깐만 어머, 얘기가 가능하실까요? 오늘 야근의 소감을 한 말씀. 야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밤사이 사건 사고 없이 평안한 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화이팅. 파이팅. 네. 이따 야식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박성태 선배. 자, 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넓어서 보도국이 저희가 바로 팩트체크 방으로 바로 팩트 체크 가볼게요. 방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스포츠 문화부고요. 스포츠 문화부 바로 옆에 팩체크방이 있습니다. 자, 저희 방. 네. 자, 이 팩트 체크 방입니다.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자, 공간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쾌적합니다. 쾌적한가요? 네. 자, 이쪽이 이제 창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제자리, 네. 우리 임경빈 작가, 네. 배준 작가, 그리고 민소영 작가, 오지연 작가, 그리고 저하고 안나경 앵커와 또 이진우 PD 등이 같이 회의하는 회의하고, 황선미 디자이너까지 네. 여기서 회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왔을 때보다 조금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좀 많이 치웠어요, 방송 전에.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눈에 띄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벽면을 보시면 이 방송한 걸 쫙 뽑아놨는데 네. 안나경 앵커 이게 다 무슨 방송인지 아세요? 팩트 체크인데 팩트 어떤 체크인데 주제로 한 방송인지 아세요? 헌법과 관련한 이게 자 보세요. 이 한 벽면을 차고 있는 게 저희가 탄핵 정국에서 네. 방송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9월, 10월로 넘어가면서 잠적 최순실 강제 송환 가능한가부터 해서 문서 유출, 거국 내각, 청와대 전문 드나들 수 있나,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이런 주제로 해서 네. 쭉 해서 약 4개월 가량 해서 2017년 3월 8일에 마지막으로 탄핵 네. 전전날 네. 막판 또 등장한 절차 하자론을 방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됐는데 네. 그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그동안 헌법을 다루기도 하고 대통령 측의 가짜 주장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내용들을 맞아요. 나름은 저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네. 그리고 한 보고 가지 있습니다. 홍보를 해드리자면 끝에 보시면 책, 예, 네, 이거 이거- 총 정리한 책이 자, 나와 있어요. 이거 쭉 정리해서 여기다. 네, 기승전 여기다. 저희 팀이 함께 만든 책인데요. 네.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 그간의 모든 사안들이 압축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그렇죠. 있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라는 이 책에 대해서 내일 저희 페이스북 팔로워 여러분들 중에서 좋아요 누르시거나 공유해 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20분께 책을 증정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팩트체크 페이스북으로 내일 다시 공지를 네.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예. 이렇게 책도 많고 이거는 다 그냥 출력해서 보시는 예. 자료들 책도 같은 저희가 거고. 한번 다 정리를 했어요. 네. 그동안 책도 많았고 자료들도 뭐 이거 쌓으면 정말 1000장까지 갔었는데 한번 다 이제 정말입니까? 비우고 예. 신문도 좀 버리고 네. 책도 좀 가져갈 거 가져가고 네. 해서 볼 책만 일단 남겨놨고요. 그전 조금 더 구경을 해보고 싶은데 예, 여기가 식량. 일단 네, 유리로 돼 있고요. 정말 깜짝. 상도 받은 이거는 이제 게 김필규 있고요. 기자 네, 시절에 예전에 받았던 상도 이렇게 2015년에 해놨고 민원연에서 네. 좋은 올해의 보도상 보도상. 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도 다 이제 펜으로. 저희가 이제 회의하면서 그때그때 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리창도 바로 칠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셜 라이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낮에는 잘 보여요. 그래서 회의하면서 이렇게 네, 기록을 맞아요. 하기도 하고 모든 면을 칠판으로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에 또 칠판이 있고 네, 달력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커피 머신도 있고. 예. 디퓨저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이제 방은 다 소개해 드렸으니까 네. 여기 앉아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안나경 앵커가 이쪽에 앉으시죠. 그럴까요? 이쪽에 앉으시고. 자, 그러면 그래도 저희 방에 오셨으니까 오늘 방송한 내용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중심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여기서 방송할 줄이야. 정말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좀 상상도 뭔가 못했어요. 한결 편한 느낌이 그렇기도 자주, 해요. 네, 네. 자주 찾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있으면 네. 바로바로 찾아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되니까 책을 빌려서. 저희가 방송 중에 혹시라도 최근에 다뤘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거 아니면 이건 좀 미진했다라고 생각하신 거 댓글 달아주시면 네. 저희 팀이 여기서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오늘의 키워드부터 한번 예. 볼까요? 오늘 저희가 자, 해드릴 키워드를 저희가 2개를 자막으로 뽑았는데 나가는군요. 네. 자막으로 나갑니다. 네. 2개인데 첫 번째 번째 키워드 키워드는 뭐죠? 탄핵감? 탄핵감. 이라고 저희가 잡아봤는데 사실 이건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팩트체크에서 다룬 건데 홍준표 네. 전 지사가 결국에는 틀렸다는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죠. 예. 좀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었나, 너무 나갔다라는 분석인데 자, 네, 이겁니다. 한번 제가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최순실 사건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 행위로 탄핵 사유에 네. 해당된다라는 주장을 네. 저희가 팩트 체크한 결과 거짓으로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불분명합니다. 청와대에서 재수사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른 전제라고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사법 방해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사법 방해여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그 주장도 네.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그 법적 지식이 좀 별로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들었을 때는 솔깃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네. 사법 방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쓰이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서 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얼핏 알겠지만 정확히 좀 반박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그게 항상 가짜 뉴스가 그러니까요. 그래요. 가짜인 것 같긴 한데 왜 가짜인지 를 정확히 설명할 네. 수가 없는. 그 가짜야라고 설명할 수 있는 팩트 사실들이 좀 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신 있게 말 못하고 뭔가 마음은 찝찝하고.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이런 경우. 가짜 뉴스는 더 퍼져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건 자,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네. 방송에서 제가 다룬 건데 사법 방해라는 개념을 그래서 법 집행을 막거나 막으려는 행위를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에게 보복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사법 방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재수사를 지시한 것도 아니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과연 사법 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이 네.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법 방해 오늘 준비하면서 안나경 앵커도 공부 네. 많이 했잖아요. 영어로 돼 있는 거를 네. 공부를 했는데 보시면 사법 방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한번 읽어드릴 필요. 안나경 앵커 읽어주시죠, 뭐. 저는 제가 읽을 줄 알지만 그래도 발음이 좋은. 네, 아니요.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 방해, the act by. 자,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자, the act. The act by which 더 one 아닙니다. 더 아니고 the act. the act. By which one or more persons attempt to prevent or do prevent the execution of lawful process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prevent잖아요. prevent. 막는다. 막는다. 금지하다. 막는다. 막는다죠. 막으려 하거나 방해한다. 막는 아, 것을 이제 사법 방해라고 하는데 예. 오늘 저희가 팩트 체크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그럼요. 언론이 이게 맞죠. 당연하게 사실이 아닌 걸로 네.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오늘 저희 팀 내부에서도 회의하면서 이것까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다수의 언론이 인용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홍준표 전 지사 혹은 전 후보가 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선 탄핵감이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보도만 하고 있는데 네. 왜 아닌지 사실인지 여부 거짓이면 무슨 근거로 거짓인지 이런 것까지 따져 묻는 언론이 제가 봤을 때는 보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네. 미국 법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약간 자명하긴 하지만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네. 네, 팩트 체크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분명하게 그 근거들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또 미국 변호사랑도 통화를. 네, 미국 변호사 그래서요. 제가 이걸 정말 하지 말까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아침에 전화했어요. 한 미국 변호사에게. 그래서 영어로 통화했습니까? 미국 법을 전공한 한국 변호사입니다. 네. 자, 근데 제가 홍준표 전 지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법 방해죄여서 탄핵 사유라고 하던데 그랬더니 첫 네. 반응이 빵 터졌습니다. 오. 네. 사실이 그 정도? 아니야가 아니라 네, 빵 그냥 터졌어요. 네, 빵 터졌어요. 그 정도로 네. 미국 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보기에도 허구에 가깝다. 네. 아니 허구다. 네. 가깝다도 아니고 허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팩트 체크를 네. 했다라는 거 그러면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트럼프로 저희가 잡아봤는데 사실 정말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잖아요. 그렇죠. 제가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탄핵이 된다고 하는데 진짜 되는 거 맞냐? 왜 탄핵이냐라는 건데 두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맞죠? 자, 러시아 국기 맞죠? 이것도 러시아와 그 트럼프. 네. 그건 트럼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자, 헤어스타일 이렇게 네. 제가 그리겠습니다. 트럼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네. 의혹이 있어요. 맞아요. 선거 과정에서. 그래서 러시아의 덕을 봤다라는 거고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이 내통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일종의 대선 개입이죠. 대선 개입이 있습니다. 이 대선 개입에 대해서 그런데 FBI에서 수사를 합니다. 네. 근데 FBI에서 수사하는 그 코미 국장을 네. 트럼프가 못하게 합니다. 수사 방해. 의혹이죠. 네. 의혹이고요. 그리고 위해를 가하려는, 그러니까 위협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수사 방해
사법방해, 사법방해죠. 네, 아까 저희가 한 사법방에 예, 해당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국가 기밀 네, 미를 러시아의 외무장관에게 네, 외무장관에게 줬다라는 네, 건데 이것도 의혹 단계이긴 한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지금 결국 탄핵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자, 보세요. 이거 참 흥미롭습니다. 공교롭게 대선 개입 사건,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네, 일이 낯설지가 않아요. 벌어지고 네. 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자, 국가 기밀을 러시아에 유출했다. 이걸 어디서 했냐? 백악관 집무실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낯설지가 않아요. 물론 의혹 단계입니다. 네, 자, 낯설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탄핵 많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낯설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낯설지가 않아요. 네. 근데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취임이 1월 달에 했잖아요. 그렇죠. 1월 20일에 한 걸로. 1월 20일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5월 22일이잖아요. 네, 이렇게 넉 달? 네, 넉 달 만에 탄핵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요. 아, 근데 탄핵은 우리가 좀 가슴 아픈 단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안 듣고 싶은데 미국에서 탄핵 얘기 나오니까 좀 야, 저 나라에서도 저러는구나. 네, 그러면 네. 저는 궁금한 게 미국의 탄핵 제도는 어떤지,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면이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미국 탄핵 절차를 제가 여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한국의 절차와 미국의 절차가 있는데요. 한국은 자, 국회에서 가결해서 헌재에서 결정하면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국회가 이제 이른바 검사의 역할을 하고 헌재가 판사의 역할을 하죠. 네, 그런데 미국은 의회에서 하원에서 이 역할을 합니다. 검사 역할을요. 네, 그리고 올려서 통과시키면 상원에서 판사 역할을 해서. 이른바 판사 역할을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탄핵이 되는데 중요한 건 과반. 네, 지금 과반을 모두 공화당 마크 이렇게 생겼나요? 자, 공화당이 다 과반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비판적인 인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죠. 네. 예. 근데 사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닉슨 때랑 좀 비슷한 구석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닉슨의 탄핵이 될 뻔한. 닉슨의 탄핵 소추안을 오늘 저희 팀원들하고 쭉 봤어요. 이 원문인데 네. 원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해석을 해놨는데 법에 신실한 집행을 보장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어기고 법 그렇죠. 집행을 막아서고 방해하고 지연시켰다. 아까 자, 저희가 읽은 네, 사법방해에 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닉슨은 가장 핵심적인 탄핵의 사유가 사법방해였는데 네. 그 사법방해가 우리의 그 새로운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언급한 게 사법방해다라고 얘기했으니 이게 얼마나 그 사실이 아니며 허황된 그 주장인지를 네.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가 팩트체크에서 다뤘던 네. 내용들 중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오대영 기자가 아주 친절하게. 네. 근데 기왕 네. 오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네.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했던 게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새 정부의 과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대부분 적폐 해소, 적폐 네. 청산의 이름으로 뭐 녹조 4대강 때문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팩트 체크 결과 거짓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네, 네. 세월호 피해자만 과도한 보상을 받는다. 이것도 거짓이라고 네. 저희가 결론 내렸고 역사 조작, 5.18 가짜뉴스 총정리 이것도 다 가짜였습니다. 이런 역사 문제, 세월호 문제, 4대강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 그리고 한미 FTA와 뭐 방위비 분담 이런 네. 외교안보 문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나올 텐데 새 정부가 아마 이 부분 집중적으로 하겠죠. 그렇죠. 팩트체크 다시 보기가 꼭 필요해요.
책에는 없어요. 아쉽네. 예. 네, 팩트체크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 벽면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그 탄핵 과정이 1년의 과정들이 저희가 쭉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지나간 정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런 누적된 것들을 새롭게 극복하거나 청산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난 2016년과 17년의 그 탄핵의 과정들은 우리가 반드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저희가 붙여놓고 다시 보고 있죠. 네. 네. 갑자기 옛날 거를 보니까 네. 오대영 선배가 첫 방송하던 때가 갑자기 7월 달이었죠. 많이 7월, 사갔죠 그동안. 7월 네. 18일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팩트 체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앞으로의 방향은 저희는 무정형입니다. 네. 정형적이지 않고 항상 그 역동적으로 네. 제보를 또 많이 해주시면 아이템이 그걸- 없어요. 네. 많이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댓글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질문을 제가 좀 추려서 주셨는데 팩트체크 팀 출퇴근 시간이 궁금하다. 아. 네, 저희가 예전에 소셜라이브에서 한번 일상을 알려드린 음.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실까요? 저는 여기 7시 반에 문을 열고 들어오고요. 아니 잠깐만, 저 궁금한 게 있어요. 7시 반에 출근을 하시고 네. 지금 10시가 넘어서 퇴근을 네.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다. 방송 그렇습니까? 직구는 특수 직군이어서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안나경 앵커도 해당 안 돼요. 기대 섞인 저 표정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이제 이때쯤에 퇴근을 하고 두 번째 네. 홍준표 전 지사의 대법원 재판일이 재판일. 언제냐? 보통 대법원의 재판이 2심 판결 나고 6개월 이내에 치러지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네, 그건 확인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업무 지시 어디까지 가능한가?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뭐 가능하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네. 행정부 안에 있는 그 기관들에 대해서 업무 지시는 뭐 어디까지나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체로 네. 책임 총리제를 지금 추구하고 있고 책임 장관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많은 권한들을 줄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르면 아마 세세한 지시보다는 큰 그림들을 청와대에서 제시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팩트체크가 어느 정도 이제 팩트가 확인이 되어야 방송까지 이룰 수 있는지 중간에 좀 좌절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좌절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이 팩트라는 게 그리고 사실이란 게 진실이란 게 들어가다 보면 또 다른 진실이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양쪽을 다 다루기는 그러면 뭐하러 이제 팩트 체크하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이 안 나오면은 안 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확인해서 보도한 건 일단 제 오대영 기자라는 이름을 걸고 일단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회사에서도 팩트 체크란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최대한 거의 확실한 수준까지 확인을 하려고 노력한다. 다만 네. 부족한 부분이 사람인지라 좀 네.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는 따가운 비판을 저희가 다 수용해서 또 열심히 쇄신하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 방금 또 댓글 중에 이 그림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최근에 작가님이 그려서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림을 잘 그리시는 작가님이고 성함이 고군 네, 작가님이 보내주신 걸로 여기 보시면 정말 깨알 같은 네, 수분 이쪽이 그림 이제 장면처럼 저희가 아까 왔던 그 스튜디오죠. 뉴스룸 뉴스룸 스튜디오고 네. 그리고 자 저는 이거 보고 빵 터졌어요. 이가혁 기자인데 이가혁 기자 옆에 가방이 트렁크가 있고 독일 마크 독일 갔다가 덴마크 갔거든요. 이가혁 기자가 이가혁 기자 이거 보고 정말 깨알 같다라는 거고 뭐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네, 저랑 네. 이제 오대영 선배랑 네. 같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서복희 앵커도 있고. 앵커 브리핑 네. 있고 이건 뭔가요? 이 서복현 기자가 같은데. 출연할 때마다 자꾸 이게 동그라미를 그려요.
자기가 얘기하고 나서 다 된 것 같으면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아 그거군요. 계속 동그라미 네. 뺑글뺑글해서 이렇게 햇볕 표시까지. 네, 심수미 기자. 네, 심수미가 있고 그리고 밀착 카메라가 너무 밀착했어요. 지금 닿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소셜 라이브에서 했던 거죠. 네, 이희정 기자가 파쇄지 네. 짜맞추고 있고 그리고 이윤석 기자는 뭐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는지 이윤석 모르겠어요. 기자군요. 네, 약간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이지만 네. 아주 스마트한 우리 이윤석 기자입니다. 박창규 기자, 기자구나. 정의의 사도 박창규 기자고요. 쭉 재밌어요 내려오고. 이게. 보면. 네, 이거 보면 끝이 없어요. 네. 자, 이상. 예, 이건 이상 기자. 뭔가요? 무술을 네. 하시는. 무술을 과거에 하셨답니다. 아무튼 이건 뭐 시간이 너무 네. 뭐 많이 걸리니까 네. 저희가 나중에 그 페이스북에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내일도 팩트 체크 주제를 또 선정하시는 고민에 이제 들어가실 텐데. 네,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네. 또 한번 고통의 시간, 내일은 뭐 할까? 내일 네. 뭐 할지를 바로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장시간 동안 뵙지 못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오늘 안나경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네, 좋네요. 좋네요. 내일 이제 팩트 체크도 또 많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